미국이 포기한 불가능한 작전을 한국이 성공시켰습니다. 이 한마디가 전 세계 정보기관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3년간 미국과 모든 동맹국이 실패한 작전을 한국이 단숨에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작전이 실패했다면 베네수엘라 독재자 마두로는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도 못 잡은 독재자를 북한이나 신경 쓰는 작은 나라가 찾아낸 거죠? 처음에는 미국도 한국의 정보를 의심했지만 한국은 그동안 비밀리에 12년간 개발해온 이것을 미국에게 처음으로 공개했고, 그제서야 미국은 한국이 조용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력을 가진 나라라고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세계 최강 CIA조차 3년간 실패한 작전을 한국이 단 37분 만에 해결하게 만든 비밀무기,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국은 247개 언론이 보도한 이 역사적 작전에서 왜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을까요? 당신이 몰랐던 충격적인 한국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감동튜브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이고 미국 중앙정보국에서 15년간 국제테러 조직과 독재 정권을 추적해온 선임 분석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여름부터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하기 위한 극비작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자국민 수백만 명을 굶주림으로 몰아넣었고 반대파 수천 명을 고문하고 살해한 인물이었지만 교묘하게 국제사법망을 피해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최첨단 위성 추적 시스템과 전 세계 정보망을 동원해 그의 동선을 파악하려 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움직였고 우리가 그의 위치를 특정하면 이미 그곳을 떠난 뒤였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를 제대로 추적하지 못했고 프로젝트는 종료 위기에 처했습니다. 2024년 가을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참석자는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우리 정보팀 책임자들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작전에 이미 8억 달러가 투입됐지만 성과는 제로다. 더 이상 예산을 낭비할 수 없다. 3개월 안에 결과를 내지 못하면 작전을 완전히 포기한다. 우리는 동맹국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영국의 MI6는 자국 정보 자산이 부족하다며 거절했고, 프랑스 대외안 보총국은 베네수엘라가 자신들의 관심 지역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독일 연방정보국도 법적 문제를 이유로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조차 중동 문제로 바쁘다며 손을 떼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그때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국무부 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요청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가 곧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CIA 부국장이 코웃음치며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북한 미사일이나 추적하느라 바쁜 그 작은 나라 말입니까? 국가안보보좌관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영국과 프랑스, 독일도 못 믿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작은 나라에 이런 극비작전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보 보안도 문제고 기술력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들이 북한 하나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데 남미 독재자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회의실 안 모든 사람이 그 의견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시아 담당 차관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마두로는 러시아와 중국의 보호를 받으며 더욱 대담하게 움직였고,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는 친정부 민병대가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국무부는 형식적인 협조 요청 공문을 한국 정부에 보냈습니다. 솔직히 우리 팀 내부에서는 그저 절차상 보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동료는 한국이 공문을 받고도 답장조차 안 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2시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에서 보낸 공문이었는데 그들은 협조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저 형식적인 자료 몇 장 보내고 끝나겠지. 하지만 일주일 뒤 한국에서 특별 전달편으로 패키지가 도착했습니다. 무게만 5kg이 넘는 두꺼운 문서였습니다. 우리 팀은 회의실에 모여 그 문서를 펼쳤습니다. 총 274페이지에 달하는 마두로 추적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표지를 넘기는 순간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지난 3년간 마두로의 이동 경로가 정확하게 표시된 지도가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17일 카라카스 대통령궁에서 출발해 콜롬비아 국경 근처 비밀저택으로 이동한 경로부터 2024년 10월 23일 쿠바 하바나 비밀 회동까지 총 287회의 이동 기록이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도 파악하지 못한 정보였습니다. 한 동료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설마 추측으로 만든 보고서 아닙니까? 우리는 반신반의하며 보고서를 계속 넘겼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는 마두로의 측근 네트워크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의 경호팀장부터 비서실장, 재무담당관, 군부 핵심 인사들까지 총 143명의 인물이 상세하게 분석돼 있었습니다. 각 인물의 성향과 약점, 그리고 매수 가능성까지 퍼센트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경호팀장 후안 카를로스는 딸의 미국 유학 비용 문제로 고민 중이며 매수 가능성 73%, 비서실장 마리아 곤잘레스는 스위스 비밀 계좌에 24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면 협조 가능성 89%. 이런 식이었습니다. 정보의 정확도가 너무 높아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CIA 부국장이 스캡터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남미에 정보망이 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정보를 어떻게 수집한 거지? 세 번째 섹션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마두로가 사용하는 통신 네트워크 분석이었습니다. 그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러시아제 암호화 통신 장비를 쓰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떤 정보기관도 이 통신을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암호화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냈고 통신 내용의 일부를 복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마두로가 측근들과 나눈 대화 내용 17건이 그대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10월 18일 오후 3시 42분 마두로가 국방장관에게 보낸 메시지는 다음 주 화요일 파나마 루트로 이동 예정이며 쿠바 측에 협조 요청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0월 21일 새벽 2시 15분 재무장관과의 통화에서는 중국 측 차관 5억 달러 도착 예정이며 러시아 군사 고문단 12명 추가 파견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팀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정보가 진짜라면 한국의 정보 수집 능력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은 분명 북한 문제에만 집중하는 나라 아니었나요? 어떻게 남미 독재자의 암호화 통신까지 해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국가안보보좌관은 긴급하게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이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정보를 조작했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한국 국가정보원 국제협력팀장이 직접 워싱턴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는 CIA 본부 회의실에서 우리 앞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시스템은 대한민국이 12년간 비밀리에 개발해온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인물 추적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외부에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인터페이스가 나타났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수천 개의 점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팀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 237개 위성에서 수집되는 영상 데이터와 통신 데이터, 금융 거래 기록, 그리고 소셜미디어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분석합니다. 우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CIA 기술팀장이 물었습니다. 237개 위성이라면 군사 위성도 포함됩니까? 한국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유럽의 상업 위성 12개, 그리고 우리 자체 정찰 위성 8개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도 우주연구기구와 협력해 남아시아와 중동 지역 위성 데이터도 공유받고 있습니다. 인도라는 단어가 나오자 우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한국과 인도가 이런 수준의 정보 협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 팀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위성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들이 전 세계에 판매한 전자제품에서 수집되는 메타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삼성과 LG라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마트폰과 TV를 만드는 회사들 말입니까? 한국 팀장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21%를 차지하고 있고 LG 가전제품은 중남미에서만 1억 2천만 대가 판매됐습니다. 이 기기들은 사용자 동의하에 위치 정보와 네트워크 연결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완전히 암호화되어 있지만 우리 인공지능은 이 패턴 데이터를 분석해 특정 인물의 이동 경로를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두로의 경호원 중 한 명이 삼성 갤럭시 폰을 사용한다면 그 기기의 이동 패턴으로 마두로의 위치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감시 시스템이었습니다. CIA 부국장이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의 정확도는 얼마나 됩니까? 한국 팀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시스템 정확도는 92.7%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북한 고위 관계자 47명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했고 오차 범위는 평균 200m 이내였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테러 조직 지도자 12명을 추적했고 그중 9명의 위치를 48시간 이내에 특정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낸 274페이지 보고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분석한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한국팀은 우리에게 시스템 시연을 제안했습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추적 화면이 떴습니다. 한국 기술팀원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화면이 남미 대륙으로 확대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상공에서 포착된 위성 영상이 나타났고 도시 전체가 수십 개 구역으로 나뉘어 각 구역의 통신 활동량이 색깔로 표시됐습니다. 빨간색은 높은 활동량, 파란색은 낮은 활동량을 의미했습니다. 대통령궁 주변이 유독 빨갛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팀원이 설명했습니다. 현재 오후 6시 32분 카라카스 시간 기준으로 대통령궁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암호화 통신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공지능이 분석한 결과 마두로가 궁 내부에 있을 확률은 87%입니다. 그가 화면을 다시 확대하자 대통령궁 건물 내부 구조가 3D로 나타났습니다. 건물 3층 서쪽 날개 집무실에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 위치입니다. 마두로는 지금 집무실에서 국방장관 및 러시아 군사고문단과 회의 중입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실시간으로 그의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겁니까? 한국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그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균 6시간마다 위치를 바꾸고 이동할 때는 최소 3개의 가짜 루트를 만들어 추적을 교란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위치를 아는 것만으로는 체포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의 다음 이동을 예측해야 합니다. 한국 인공지능 시스템은 바로 그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마두로의 지난 3년간 이동 패턴 1847건을 학습했고 그의 측근들의 통신 내용과 베네수엘라 정부의 공식 일정 그리고 국제 정세 변화를 종합해 다음 이동 시점과 목적지를 예측했습니다. 화면에 3개의 가능한 이동 경로가 표시됐습니다. 첫 번째는 콜롬비아 국경 근처 비밀 저택으로 확률 43%, 두 번째는 쿠바 아바나 정보청사로 확률 31%, 세 번째는 니카라과 마나과 군사기지로 확률 18%였습니다. 한국 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분석한 결과 마두로는 내일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콜롬비아 국경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곳에서 러시아 측 인사들과 비밀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는 즉시 작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수부대를 콜롬비아 국경 지역에 배치하고 한국의 실시간 추적 정보를 받아 마두로를 체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작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맹국들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긴급하게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정보기관 책임자들과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영국 MIU 국장이 회의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정보라고요? 그들이 정말 마두로를 추적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프랑스 대외안 보총국 국장도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수년간 실패한 작전을 한국이 해결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혹시 정보가 조작된 건 아닙니까? 독일 연방정보국 국장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북한 문제도 해결 못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믿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때 한국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독일 국장의 개인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순간 화면에 독일 국장이 지난주 베를린에서 러시아 정보원과 비밀 접촉한 기록이 떴습니다. 만난 장소는 베를린 중심가의 한 카페였고 대화 시간은 42분이었으며 그 자리에서 USB 하나가 전달됐습니다. 독일 국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한국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을 압니다. 다만 공개하지 않을 뿐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동맹국 책임자들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정보 능력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작전 당일 새벽 2시 우리는 콜롬비아 국경 지역에 특수부대 24명을 배치했습니다. 한국팀은 버지니아주 CIA 본부에서 실시간으로 마두로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47분 한국 시스템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대통령궁에서 차량 6대가 출발했습니다. 선두 차량 2대는 가짜 루트이고 실제 마두로는 4번째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화면에 차량들의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2대는 공항 방향으로 움직였고 나머지 4대는 서쪽 국경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팀원이 신속하게 분석했습니다. 4번째 차량의 무게 중심과 통신 패턴으로 볼 때 마두로 탑승 확률 94%입니다. 목적지는 국경에서 12km 떨어진 비밀 저택입니다. 우리 특수부대는 즉시 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차량들이 도착 예상 시간은 새벽 4시 15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 52분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차량들이 예정된 루트에서 벗어나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다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루트 변경 감지됐습니다. 마두로 측이 추적을 눈치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황했습니다. 특수부대는 이미 목표 지점 근처에 배치돼 있었고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려면 최소 2시간이 걸렸습니다. 작전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한국 팀장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새로운 목적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화면에 수백 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인공지능은 마두로 차량의 속도와 방향, 주변 도로 상황, 베네수엘라 정부 소유 건물 위치, 그리고 최근 통신 기록을 종합해 새로운 목적지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37분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새벽 4시 29분 한국 시스템이 최종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새로운 목적지는 국경에서 남쪽으로 28km 떨어진 폐쇄된 군사기지입니다. 도착 예상 시간은 새벽 5시 40분입니다. 화면에 정확한 좌표가 표시됐습니다. 위도 8.2374 경도, 마이너스 71.589이고도 487m. 우리는 즉시 특수부대에 새 좌표를 전달했습니다. 헬기 2대가 긴급 출동해 팀을 새로운 위치로 이동시켰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새벽 5시 28분 특수부대가 목표 지점 2km 전방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계속해서 실시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마두로 차량이 군사기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건물 내부로 이동 중입니다. 경호원은 총 18명이고 그중 12명이 무장하고 있습니다. 건물 3층에 비밀 회의실이 있고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정확도가 너무 높아서 마치 건물 내부에 카메라가 설치된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47분 특수부대가 건물에 진입했고 정확히 3층 회의실에서 마두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군사 고문 3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마두로 체포 소식은 즉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부터 BBC, 알자지라, 로이터, AFP까지 247개 주요 언론사가
이 소식을 일면 톱기사로 다뤘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작전의 성공을 발표했습니다. 헤드라인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미국 특수부대 베네수엘라 독재자 체포 성공, 3년간의 추적 끝에 정의 실현, 국제사회 환영. 하지만 어떤 기사에도 한국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작전의 핵심이었던 한국의 실시간 추적 시스템과 37분 만에 새 좌표를 찾아낸 인공지능, 그리고 12년간 비밀리에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 CIA 내부에서는 당연히 한국의 기여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작전 성공의 90%는 한국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두로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먼저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원장이 우리 CIA 국장에게 보낸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왜 숨기려는 겁니까? 전 세계에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줄 최고의 기회인데 왜 포기하는 겁니까? 한국 팀장과 개인적으로 만나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드러나면 적들이 우리 시스템을 연구하고 대응책을 만들 것입니다. 조용히 일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미 충분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어 보여준 화면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두로 체포작전 이후 전 세계 17개국이 한국의 정보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테러 조직 추적 시스템 도입을 문의했고, 호주는 마약 밀매 조직 추적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으며, 싱가포르는 한국 인공지능 시스템의 라이선스 구매를 요청했습니다. 계약 예상 금액만 총 47억 달러였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들의 위치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론에 나오지 않았지만 각국 정보기관 책임자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기술을 가진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을. 한국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1950년 전쟁 이후 70년 동안 항상 도움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하지만 우리 방식대로 조용하게 하겠습니다. 나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성숙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언제 드러나고 언제 숨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두로 체포 소식은 즉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부터 BBC 알자지라, 로이터 AFP까지 247개 주요 언론사가 이 소식을 일면 톱기사로 다뤘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작전 성공을 발표했습니다. 헤드라인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미국 특수부대 베네수엘라 독재자 체포 성공, 3년간의 추적 끝에 정의 실현, 국제사회 환영. 하지만 어떤 기사에도 한국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작전 3일 후 백악관에서 극비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국가안보보좌관과 CIA 국장,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정보기관 책임자들이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한국의 기술력 검증이었습니다. 영국 MIU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274페이지 보고서를 우리 분석팀이 전수조사했는데 마두로의 이동 경로 287건 중 283건이 실제와 일치했습니다. 정확도 98.6%입니다. 이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프랑스 대외안 보총국 국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더 이상한 건 예측 능력입니다. 한국 시스템이 37분 만에 새 좌표를 계산했다고 하는데 우리 슈퍼컴퓨터로 같은 작업을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최소 4시간 23분이 걸렸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독일 연방정보국 국장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리 마두로 위치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어쩌면 베네수엘라 내부에 스파이가 있거나 마두로 측과 거래를 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정확도가 높았던 거라면 이건 조작입니다. 이스라엘 모사드 국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같은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제공한 통신 해독 내용 17건을 역추적해봤습니다.
러시아 암호화 시스템의 취약점을 정말로 찾아낸 게 맞다면 다른 통신도 해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에 테스트를 요청했습니다. 무작위로 선정한 러시아 정부 고위 인사 5명의 통신을 48시간 안에 해독해보라고 했습니다. 한국팀은 테스트를 받아들였습니다. 43시간 후 결과가 왔습니다. 5명 중 4명의 통신 내용을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확도 80%. 이스라엘 모사드가 10년간 뚫지 못한 암호를 한국은 이틀 만에 깼습니다. 모사드 국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오류가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영국 MI6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암호 해독은 운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 추적 능력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그들은 중동의 테러 조직 지도자 한 명을 지목했습니다. 이 인물은 지난 7년간 미국과 유럽 정보기관이 추적했지만 단 한 번도 위치를 특정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한국에 72시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목표는 이 테러리스트의 현재 위치를 찾아내고 향후 7일간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MI6 국장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걸 해낸다면 우리가 지난 7년간 한 일은 뭡니까? 차라리 우리 기관을 폐쇄하는 게 낫겠습니다. 프랑스 국장도 거들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테러리스트는 위성 전화도 안 쓰고 인터넷도 안 씁니다. 동굴에 숨어 살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위치를 바꿉니다.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이 실패하면 그들의 기술이 과장됐다는 증거입니다. 68시간 후 한국에서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표지를 열자 첫 페이지에 정확한 좌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지대 특정 마을의 지하 벙커. 위도 36.841 경도 41.2847. MI6는 즉시 현장 요원을 급파했습니다. 드론 정찰 결과 정확히 그 좌표에 테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영국 요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목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보가 100% 정확합니다. 더 놀라운 건 7일 예측이었습니다. 한국 보고서는 테러리스트가 3일 후 북쪽으로 12km 이동하고 5일 후에는 터키 국경 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MI6는 반신반의하며 감시를 계속했습니다. 정확히 3일 후 테러리스트가 북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동 거리는 11.7km. 한국 예측과 300m 차이. 5일 후 터키 국경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이 예측한 시간보다 2시간 늦었지만 경로는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영국 MI6 국장은 회의실에서 책상을 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7년간 못 찾은 걸 한국은 68시간 만에 찾아냈습니다. 게다가 미래 이동까지 예측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을 쓴 겁니까? 프랑스 국장도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 테러리스트 조직에 한국 스파이가 침투해 있는 건 아닙니까? 독일 연방정보국이 세 번째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전혀 정보를 가질 수 없는 목표였습니다. 독일 정보기관이 극비리에 추적 중인 러시아 정보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인물에 대한 정보는 독일만 가지고 있었고 미국 CIA조차 모르는 인물이었습니다. 한국의 이름과 사진만 제공하고 48시간 안에 현재 위치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독일 국장은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만 아는 정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44시간 후 한국 답변이 왔습니다. 목표는 현재 베를린 중심가 호텔 7층 객실에 체류 중입니다. 객실 번호 714. 체크인은 어제 오후 3시 17분이었고 오늘 오후 5시에 체크아웃 예정입니다. 독일 요원들이 급히 그 호텔로 갔습니다. 714호실 문을 열자 러시아 정보원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짐을 싸고 있었고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52분이었습니다. 8분 후 그는 체크아웃했습니다. 한국 예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독일 국장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와 다른 국장들에게 보고하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 국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의 기술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최소 10년은 앞서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영국 MI6 국장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북한이나 신경 쓰는 작은 나라라고 비웃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12년 동안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만했습니다. 프랑스 국장도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삼성과 LG를 통해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을 장악하는 동안 우리는 그저 소비재 회사로만 봤습니다. 그게 거대한 정보 네트워크의 일부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CIA 국장이 새로운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더 조사한 결과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3%를 장악했고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시장의 43.8%를 점유했으며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6.2%를 차지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은 현대 정보 수집의 핵심입니다. 반도체 없이는 슈퍼컴퓨터를 못 만들고 디스플레이 없이는 스마트폰을 못 만들며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를 못 만듭니다. 한국은 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과 인도의 협력이었습니다. CIA가 입수한 기밀 문서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는 2019년부터 비밀리에 정보 공유 협정을 맺었습니다. 인도는 인구 14억 명의 거대한 데이터 풀을 제공했고 한국은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두 나라는 공식적으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우주 개발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우주 프로그램이 2023년 달 착륙에 성공한 뒤에도 한국 기술이 쓰였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프랑스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유럽끼리만 협력하고 미국만 쳐다봤습니다. 그 사이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인도가 새로운 기술 동맹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놓쳤습니다. 영국 국장도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드러나지 않는 전략을 썼습니다. 화려하게 발표하지 않고 조용히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숫자가 말해줍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라 기술 강국입니다. 독일 국장이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신뢰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서로 정보를 공유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번 마두로 작전에서 우리보다 100배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보기관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한국만 믿고 우리를 배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하면서 기존 정보 동맹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7단계 수정. 마두로 체포 소식은 즉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부터 BBC 알자지라, 로이터 AFP까지 247개 주요 언론사가 이 소식을 일면 톱기사로 다뤘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작전 성공을 발표했습니다. 헤드라인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미국 특수부대 베네수엘라 독재자 체포 성공. 3년간의 추적 끝에 정의 실현. 국제사회 환영. 하지만 어떤 기사에도 한국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작전 3일 후 백악관에서 극비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국가안보보좌관과 CIA 국장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정보기관 책임자들이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한국의 기술력 검증이었습니다. 영국 MIU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274페이지 보고서를 우리 분석팀이 전수조사했는데 마두로의 이동 경로 287건 중 283건이 실제와 일치했습니다. 정확도 98.6%입니다. 이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프랑스 대외안 보총국 국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더 이상한 건 예측 능력입니다. 한국 시스템이 37분 만에 새 좌표를 계산했다고 하는데 우리 슈퍼컴퓨터로 같은 작업을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최소 4시간 23분이 걸렸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독일 연방정보국 국장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리 마두로 위치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어쩌면 베네수엘라 내부에 스파이가 있거나 마두로 측과 거래를 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정확도가 높았던 거라면 이건 조작입니다. 이스라엘 모사드 국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같은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제공한 통신 해독 내용 17건을 역추적해봤습니다. 러시아 암호화 시스템의 취약점을 정말로 찾아낸 게 맞다면 다른 통신도 해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에 테스트를 요청했습니다. 무작위로 선정한 러시아 정부 고위 인사 5명의 통신을 48시간 안에 해독해보라고 했습니다. 한국팀은 테스트를 받아들였습니다. 43시간 후 결과가 왔습니다. 5명 중 4명의 통신 내용을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확도 80%. 이스라엘 모사드가 10년간 뚫지 못한 암호를 한국은 이틀 만에 깼습니다. 모사드 국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오류가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영국 MI6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암호 해독은 운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 추적 능력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그들은 중동의 테러 조직 지도자 한 명을 지목했습니다. 이 인물은 지난 7년간 미국과 유럽 정보기관이 추적했지만 단 한 번도 위치를 특정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한국에 72시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목표는 이 테러리스트의 현재 위치를 찾아내고 향후 7일간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MI6 국장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걸 해낸다면 우리가 지난 7년간 한 일은 뭡니까? 차라리 우리 기관을 폐쇄하는 게 낫겠습니다. 프랑스 국장도 거들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테러리스트는 위성전화도 안 쓰고 인터넷도 안 씁니다. 동굴에 숨어 살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위치를 바꿉니다.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이 실패하면 그들의 기술이 과장됐다는 증거입니다. 68시간 후 한국에서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표지를 열자 첫 페이지에 정확한 좌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지대 특정 마을의 지하 벙커. 위도 36.841 경도 41.2847. MI6는 즉시 현장 요원을 급파했습니다. 드론 정찰 결과 정확히 그 좌표에 테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영국 요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목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보가 100% 정확합니다. 더 놀라운 건 7일 예측이었습니다. 한국 보고서는 테러리스트가 3일 후 북쪽으로 12km 이동하고 5일 후에는 터키 국경 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MI6는 반신반의하며 감시를 계속했습니다. 정확히 3일 후 테러리스트가 북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동 거리는 11.7km. 한국 예측과 300m 차이. 5일 후 터키 국경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이 예측한 시간보다 2시간 늦었지만 경로는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영국 MI6 국장은 회의실에서 책상을 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7년간 못 찾은 걸 한국은 68시간 만에 찾아냈습니다. 게다가 미래 이동까지 예측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을 쓴 겁니까? 프랑스 국장도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 테러리스트 조직에 한국 스파이가 침투해 있는 건 아닙니까? 독일 연방정보국이 3번째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전혀 정보를 가질 수 없는 목표였습니다. 독일 정보기관이 극비리에 추적 중인 러시아 정보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인물에 대한 정보는 독일만 가지고 있었고 미국 CIA조차 모르는 인물이었습니다. 한국의 이름과 사진만 제공하고 48시간 안에 현재 위치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독일 국장은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만 아는 정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44시간 후 한국 답변이 왔습니다. 목표는 현재 베를린 중심가 호텔 7층 객실에 체류 중입니다. 객실 번호 714. 체크인은 어제 오후 3시 17분이었고 오늘 오후 5시에 체크아웃 예정입니다. 독일 요원들이 급히 그 호텔로 갔습니다. 714호실 문을 열자 러시아 정보원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짐을 싸고 있었고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52분이었습니다. 8분 후 그는 체크아웃했습니다. 한국 예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독일 국장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와 다른 국장들에게 보고하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 국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의 기술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최소 10년은 앞서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영국 MI6 국장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북한이나 신경 쓰는 작은 나라라고 비웃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12년 동안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만했습니다.
프랑스 국장도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삼성과 LG를 통해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을 장악하는 동안 우리는 그저 소비재 회사로만 봤습니다. 그게 거대한 정보 네트워크의 일부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CIA 국장이 새로운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더 조사한 결과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3%를 장악했고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시장의 43.8%를 점유했으며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6.2%를 차지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은 현대 정보 수집의 핵심입니다. 반도체 없이는 슈퍼컴퓨터를 못 만들고 디스플레이 없이는 스마트폰을 못 만들며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를 못 만듭니다. 한국은 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과 인도의 협력이었습니다. CIA가 입수한 기밀 문서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는 2019년부터 비밀리에 정보 공유 협정을 맺었습니다. 인도는 인구 14억 명의 거대한 데이터 풀을 제공했고 한국은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두 나라는 공식적으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우주 개발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우주 프로그램이 2023년 달 착륙에 성공한 뒤에도 한국 기술이 쓰였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프랑스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유럽끼리만 협력하고 미국만 쳐다봤습니다. 그 사이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인도가 새로운 기술 동맹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놓쳤습니다. 영국 국장도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드러나지 않는 전략을 썼습니다. 화려하게 발표하지 않고 조용히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숫자가 말해줍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라 기술 강국입니다. 독일 국장이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신뢰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서로 정보를 공유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번 마두로 작전에서 우리보다 100배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보기관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한국만 믿고 우리를 배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하면서 기존 정보 동맹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8단계 수정. 마두로 작전 2주 후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최고위급 회의였습니다. 안건은 명확했습니다. 향후 정보 협력 전략 재편.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마두로 작전으로 명확해진 게 있습니다. 우리 동맹국들의 정보 능력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3년간 실패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68시간 만에 해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력 차이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기술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실시간 추적 시스템은 우리 CIA 기술보다 최소 8년은 앞서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같은 수준에 도달하려면 147억 달러를 투자하고 1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CIA 국장이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다른 나라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3억 달러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호주가 18억 달러 규모 협력을 논의 중입니다.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도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먼저 계약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술적으로 뒤처질 뿐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고립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은 뭐라고 합니까? 국무장관이 대답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자존심 때문에 한국 기술 도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자체 기술 개발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은 10년 안에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유럽과의 정보 협력 예산을 재검토하십시오. 우리는 매년 영국에 34억 달러, 프랑스에 28억 달러, 독일에 31억 달러를 정보 협력 명목으로 지원합니다. 총 93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이번 마두로 작전에서 그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의심하고 방해했습니다. 이 예산을 한국과의 협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국무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그건 70년 동맹 관계를 뒤흔드는 결정입니다. 유럽의 반발이 상당할 겁니다. 대통령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맹은 상호 이익이 있을 때 유지되는 겁니다. 지금 유럽은 우리에게 이익이 아니라 짐입니다. 한국은 3년간 우리가 해결 못한 문제를 3일 만에 해결했습니다. 선택은 명확합니다.